자녀 수학 성적 또 올라갑니다.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꿀팁을 하나만 드리면 네. 성적 무조건 올라갑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뭐 수학 강사님 앞에서 되게 부끄럽지만 저도 막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수학 올림피아 대회 나가고 와. 막 했었거든요. 되게 너무 부끄럽지만 네. 중학교 때 네. 문제만 많이 푸는 맞아요. 스타일이었다면 예.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유형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개념까지도 연결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 조은주의 큐!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스타 강사 차기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길령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고요. 현재 세븐에듀와 수학사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수학 스타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원래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수학만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몇 배를 수학을 네. 투입을 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수포자들도 많고 네.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어떻게 수학이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어렸을 때 돈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로 돈에 관심이 많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제가 직접 새마을금고 찾아가가지고 적금 어떻게 드는 건지 물어봐서 네. 부모님이 일주일마다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네. 주셔봤자 얼마나 주셨겠어요. 그거를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꿈을 저는 한 중1 때 정도부터 꿨던 것 같아요. 중1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애들을 계속 네. 뭔가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아, 어렸을 유명한 때부터? 강사가 돼야 되니까 네, 가르쳐 줘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셨네요. 네. 꿈을 이룬 거죠. 네. 결정적으로는 네.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네.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좀 엄격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농담이죠 그랬더니 음.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수학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학도 이 전공을 수학으로 전공하시시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네. 공학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다 공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네.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듀테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인 에듀테크가 없더라고요. 아. 보통 에듀를 아는 사람은 테크를 모르고 아. 테크를 아는 사람이 에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에듀를 잘 아니까 그럼 테크를 좀 배워서 에듀테크 세계적인 에듀테크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네. 카이스트에 가서 네. 공학 박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 지금 혹시 또 교육하시는 사업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이제 10년 전부터 개발자들을 많이 IT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네. 기술 개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회사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교육 회사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어떤 문제가 틀리면 네.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수학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개념을 우리가 막 이렇게 서술형이나 막 이렇게 논술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틀렸을 때는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학생이 알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계속 이제 문제를 많이 풀리는 네. 식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암기식 공부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처음에 성적이 올라요. 네. 근데 한계에 봉착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떨어집니다, 다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념 한 몇만 개, 한 3만 개 정도 하고 문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27번, 48번, 59번을 틀리면 얘가 어떤 개념이 모르는지를 추정하고 그걸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는 또 다 이 쇼폼으로 제작돼 있거든요, 강의가. 저희가 강의가 한 9만 개 정도 제작이 돼 있는데 네. 요새 아이들이 쇼폼 좋아하잖아요. 네, 긴 거 못 좋아하죠. 보잖아요. 네.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인간의 집중력에 대한 뭐 유튜브를 하나 촬영했는데 네. 인간이 8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붕어가 집중할 수 있는. 9초거든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 쇼폼으로 모든 걸 제공해서 개념도 이제 학생들이 쇼폼으로 볼 수 있도록 9만 개를. 그러니까 부족한 개념 다 공부하는데 30분이면 되거든요, 실은. 네.
진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뭐 수학 강사님 앞에서 되게 부끄럽지만 저도 막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고 막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럽지만 네. 저는 그때 이렇게 막 수학에 뭐 답이 나오는 거 조금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저도 한 고1 때 정도 되니까 수학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때 네. 문제만 많이 푸는 맞아요. 스타일이었다면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유형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개념까지도 연결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이제 흥미를 잃었죠.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그건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조은주의 큐! 저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꿀팁을 하나만 드리면 네. 꿀팁 중요해요. 신문 보면 성적 무조건 올라갑니다. 신문이요?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네.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네. 수하고 논리가 결합된 거잖아요. 네. 유심히 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엄청 나오는데 그 숫자가 그냥 무슨 계산력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 논리랑 결합된 거잖아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요약할 때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수나 뭐 이런 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와 논리를 실제 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생활에서 접목된 잘 버무려진 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네. 뭐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고 삶이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학은 그냥 우리가 먹는 물처럼 공기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필요성을 알면 또 하게 돼요. 네, 우리가 뭐 건강의 필요성을 뭐 잘 느끼면 운동도 알아서 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결국 그게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 되는 네.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논리력을 수학적인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 신문은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하루에 신문 20분만 봐도 수학 성적 꼭 올라갑니다. 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신문 읽으시면 뉴스를 보시거나 네.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면 자녀 수학 성적 꼭 올라갑니다. 조은주의 큐! 네, 선생님께서 지금 또 수학 이런 네. 강의뿐만 아니라 또 막 강연도 하시고 주로 어떤 강연들 많이 하세요? 주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강연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 네. 교육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하시는 학부모 교육,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뭐 네. 이런 것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절대적이죠. 네. 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네. 인생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게요. 학생들이랑 그리고 부모들 굉장히 많이 만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부모님들한테는 이 말은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님들한테 항상 제가 강연 때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내뱉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반드시 싹을 맺고 잎을 뭐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뭐 나중에 반드시 그 말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굉장히 그 축복의 말이나 긍정형의 말은 너무나 좋은데 부정형의 말을 들으면 아이들의 성적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특히 뭐, 아이들한테 더 좀 그런 말들이 그때는 네. 또 워낙 또 예민할 때고 하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옛날에 안 갔던 게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중학생 딸이 옆에 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그 앞에서 저한테 우리 딸이 수학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수학적인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옆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규명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얘는 또 진짜인 줄 알거든요. 진짜도 아닐 텐데. 난 정말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재능이 단정 없고 짓고. 나는 수학에 머리가 없나 봐. 그러니까 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의지가 생기고 무슨 열정이 생기고 무슨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저희가 근데 많이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과목은 아니라도 수학은 네. 뭔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수학은 뭔가 네. 머리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네. 학원에서 얼굴 보고 가르치는 애가 한 1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서울대를 보내봤는데 네. 그 중에 머리가 타고났다? 막 진짜 얘는 정말 뭐 머리가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은 한 4% 정도? 5% 이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 그냥 95%? 평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 잡히고 네네.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 습관이. 네네. 그런 다른 것들이 잘 잡혀 있고 성실하고 네네. 좀 끈기가 있고 네. 또 뭐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많이 봤지 뭐 탁월한 애들은 상위 뭐 5% 뭐 이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아, 네. 그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네. 대한민국 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K 달린 거는 다 잘 나가잖아요. 뭐 BTS부터 해서 네. 뭐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도 이제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음식도 네. 히트를 치고 뭐 공부도 실은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보통 하여튼 보통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공부하면 네. 대부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해서 못 하는 거. 제가 3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오. 유튜브 제3초 풀이법을 정주행하고 1등급 올랐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네. 제가 스타 강사를 꿈꿀 때 네. 스타 강사를 찾아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오, 그래요? 1시간 동안 격려를 해준 게 아니고 네. 네가 안 되는 이유를 1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네. 굉장히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